노인이 되면 말수가 줄어든다고 하죠. 그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쉽게 내색할 수 없는 감정이 늘어가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괜찮아. 문제 없어. 난 잘 지내고 있어. 이 말들 속에 숨은 진심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나이 든 부모님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우리는 그걸 안심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사인일지도 몰라요.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작은 거짓말 속에 담긴 큰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 속에도 그 진심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요. 첫째는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입니다. 나야 뭐 괜찮지. 아무 문제 없어. 너나 잘해라. 부모님이 이런 말 자주 하시죠. 정작 얼굴 보면 힘이 없어 보이고 목소리엔 기운이 없는데 말이에요. 69세 김철수 씨도 늘 그랬습니다. 딸이 전화를 하면 꼭 똑같은 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밥은 드셨냐는 물음에 응. 점심도 혼자 맛있게 먹었어. 근데 사실은 찬밥에 김 하나 올려 겨우 넘긴 거였답니다. 요즘 따라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한 번은 거실에서 일어나다 그대로 주저앉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병원은 안 가셨대요. 이 정도로 뭘 병원을 가냐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는 뇌경색 전조 증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딸은 물었습니다. 아빠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김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죠. 니들 바쁜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그게 더 부담일까 싶었지. 괜찮다는 말, 그 안엔 많은 게 숨어 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체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아직 괜찮다고 믿고 싶은 심리요. 근데요, 정말 괜찮지 않으면 그 말을 반복할수록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몸은 못 속입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죠. 말보다 더 확실하게요. 괜찮다. 괜찮아. 그렇게 넘긴 작은 증상들이 어느 날 크게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땐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말이에요. 괜찮아 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나 요즘 좀 불편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가족은 이유 안 묻고 달려와요. 아프냐고, 뭐 필요하냐고 바로 묻죠. 그건 걱정이라기보단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유는 필요 없는 거예요. 둘째 약 챙겨 먹었어입니다. 나 약 하루도 안 빼먹었어. 이 말 한 번쯤 부모님께 들어보셨죠? 70세 박정규 씨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약통을 열어보면 이상하게 알약이 며칠째 그대로예요. 딸이 조심스레 물었죠. 아버지, 약 안 드신 거예요? 박 씨는 멋쩍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깜빡했어.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어요. 약 먹으면 꼭 내가 병자가 된 것 같잖아. 나는 아직 그런 거 먹을 나이 아닌데 말이야. 그는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노년기에는요, 약 하나 챙겨 먹는 것도 마음이 걸릴 때가 있어요. 몸보다 자존심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내가 이제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약 안 먹는다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괜히 애들 걱정시키느니 그냥 괜찮은 척하자. 그러다 하루, 이틀 약을 빼먹고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갑니다. 약은 건강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걸 자꾸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약 먹었어라는 말은 그저 습관처럼 나오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안엔 여전히 건강하고 싶은 마음, 아직은 괜찮다고 믿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몸은 속일 수 없거든요. 약은 귀찮아도 꼬박꼬박 먹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안심이기도 하죠. 가끔은요. 나 약 먹는 거 깜빡했어. 이 말 한마디가 더 솔직하고 용기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말로부터 진짜 건강이 시작되니까요. 셋째는 기억나지? 그때 그거입니다. 기억나지? 그때 너랑 갔던 데 있잖아. 어디더라? 그 뭐시기 아무튼 기억나. 어르신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많죠. 70대 후반에 이정자 씨도 그랬습니다. 손주가 놀러 와서 옛날 얘기를 꺼내자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야 기억나지. 너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데. 하지만 그 순간 이정자 씨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리는 걸 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척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물건 둔 자리를 잊고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그 불안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요. 혹시 나 치매 시작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제 애들한테도 걱정 끼치는 사람 되는 거 아닐까? 이정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 다들 걱정할까봐. 그리고 괜히 내가 점점 잊혀지는 사람 되는 것 같잖아. 그 마음 우리 모두 알죠. 누구나 나이 들면 기억이 흐릿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억나는 척, 아는 척, 웃으며 넘기는 경우가 많아져요.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처럼 굳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돼요. 초기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같은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억나라고 말하면서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기억나는 척이 아니라 요즘 자꾸 깜빡해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빠르게 치료도 시작할 수 있고요. 기억은 잊혀질 수 있어도 사랑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기억보다 마음으로 유지되는 거니까요. 웃으며 말하는 기억나지? 그 말 안에 담긴 떨림과 진심을 이젠 좀 더 조심히 들어봐야 할 때입니다. 넷째는 난 혼자서도 잘 살아입니다. 난 혼자서도 잘 지낸다. 넌 내일 하렴 너무 걱정 말고. 이런 말 어르신들 입에서 참 자주 나옵니다. 72세 정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8년째 혼자 삽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집은 조용해졌죠. 딸이 매번 전화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요즘은 좀 어때? 그러면 정영자 씨는 늘 이렇게 답해요. 괜찮아, 혼자가 편해. 이 나이에 누굴 귀찮게 하니.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엔 자꾸만 길어지는 정적이 섞여 있었어요. 식탁엔 혼자 먹다 남긴 반찬들이 가득하고 TV는 하루 종일 틀어져 있지만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동네 마트도 예전만큼 자주 가지 않고 가끔은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다 하셨죠. 그런데 딸이 무심코 말했을 때였어요.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 일이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 괜찮지? 그 말에 정영자 씨는 대답했죠.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아. 이 말, 근데 정말일까요? 혼자라는 게 정말로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척하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혼자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속엔 이런 감정이 숨어 있어요. 이 나이에 나 하나 챙겨달라는 게 민폐 아닐까? 자식 힘든 거 알면서도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부담만 되겠지?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아프다고 말 못하고, 보고 싶다고 말 못하고, 혼자라는 걸 애써 감추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혼자 잘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서로 기대고, 같이 나누고, 함께 걱정하고, 위로받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혼자 잘 사는 걸 자랑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게 더 건강한 노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혼자여도 난 괜찮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진 지금 오히려 외롭다고 말하는 용기가 진짜 강한 사람의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에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방식이에요. 혼자도 괜찮다는 말 대신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분이 더 자주 꺼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는 외롭지 않아입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 나이 먹고 외로울 일 없어. 어르신들 자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슬프게 들릴 때가 종종 있죠. 75세 서정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 자녀들도 자주 연락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젠 정길 씨도 먼저 연락 안 하게 됐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하면 방해될까봐 괜히 부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앞서더래요. 그래서 자녀가 안부를 물으면 나는 잘 지내고 있단다. 하나도 외롭지 않으니 걱정 마르렴. 그 말 한마디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가 TV 소리로 하루를 채웁니다.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말하지 않는 건 정말 외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을 말할 곳이 점점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식은 바쁘고 이웃은 멀어졌고 내 얘길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외롭다는 말 한마디가 어쩐지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나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하지만 외로움은 감추면 더 깊어집니다. 외롭지 않은 척 한다고 진짜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쌓여서 마음에 금이 가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고혈압, 우울증,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죠. 그래서 더더욱 괜찮아. 외롭지 않아.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좀 힘들다는 말일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누구랑 얘기 좀 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어르신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수도 있어요. 외롭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더 바라는 법입니다. 그러니 외롭지 않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닐지도 몰라요. 들리지 않는 신호,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여섯째는 돈 걱정은 하지 마입니다. 돈 걱정? 그까짓 거 내가 알아서 해. 니들은 너희 살림이나 챙겨. 부모님이 이런 말 하실 때 진짜 아무 걱정 없는 걸까요? 68세 오상우 씨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노후 자산으로 생활 중입니다. 겉으론 별 문제 없어 보였죠. 근데 몇 달 전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며칠째 통조림이랑 라면만 사가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제야 딸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가 빠듯한 걸 숨기고 있었다는 걸. 더 놀라운 건
정기적으로 받던 병원 치료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아프긴 해도 우리 세대야 원래 아끼고 사는 게 익숙하지. 우리 세대야 원래 아끼고 사는 게 익숙하지. 이 나이 돼서도 그게 몸에 밴 거야. 오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참 많은 계산과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 그 말은 정말로 여유 있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는 마음, 내가 약해졌다는 걸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고 싶은 그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담겨 있어요. 근데 현실은요. 노인, 빈곤율 세계 최상위권, 의료비 부담, 생활비, 주거비, 모든 게 혼자 감당하긴 너무 커요. 근데도 나는 괜찮다며 감추는 거죠. 그 말이 미안해서 자식도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도움은 더 늦어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죠. 돈 걱정 말라는 말보다 조금 도와줘라는 말이 사실 훨씬 용기 있는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자식은 주저없이 돕습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노년의 체면보다 노년의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돈을 걱정하는 순간 그건 삶의 기본이 흔들리는 위기라는 신호예요. 그때 그 말 뒤에 있는 진심을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괜찮다는 말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들은 사실 다른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나 괜찮지 않아. 사실은 좀 불편해. 누가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말들을 그들은 감추고 눌러두고 말하지 않는 방법을 배워왔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표정 속에서, 말끝에서 그 작은 신호들을.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침묵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괜찮은 척하며 진짜 마음을 외면하게 되죠. 이제는 물어봐 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 정말 괜찮니? 그리고 기다려 주세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혹시 지금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말 듣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 주세요. 다 괜찮을 거라고. 내가 곁에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이 그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